저희가 델파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익셉션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지금 메인터넌스 프로그램을 짜셨을 때 전혀 딜리팅을 하거나 포스트를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터넌스가 지금 끝난 상황에서 익셉션 처리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파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C만 쓰시던 분들이 오셔서 델파에는 런타임 라이브러리 코드집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예전에 가끔 계셨었어요. 그런데 델파에는 런타임 라이브러리 코드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바나 C++와 같이 OOP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익셉션을.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어떤 클래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어떤 코드 같은 것들은 델파에서는 체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오류에 대한 정보, 프로퍼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이고 개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은 주로 sys_utility.path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OOP에 의해서 가장 상위 레벨인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exception 종류들이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exception 클래스들은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 오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델파이 상에서 이 에러를 체킹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에러 클래스를 메모리에 할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exception이 raise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먼저 exception이 raise 되었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이 처리되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exception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델파이가 이런 exception이 발생할 때 exception 개체를 자동으로 발생시켜주고 그리고 exception이 처리되게 되면 델파이는 이 에러 개체를 에러 클래스를 릴리즈를 시켜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 개체 인스턴스가 파괴가 되고 여러분의 루틴들은 정상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셉션에 대한 먼저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의 종류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익셉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셉션 밑으로 하위 클래스들이 계속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많이 쓰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 종류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출력에 관한 익셉션은 in, out, era.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델파에다 주로 t자를 붙였다면 이 익셉션 종류들의 클래스들은 앞에다 e자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메모리에 관한 것들 out of memory, invalid pointer, out of resources. 예를 들면 앞에 메모장에서 여러분들 위치비트 쓰셨죠? 그게 기본적으로 32K 사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를 로딩 하신다거나 딱 그 사이즈에 해당하는 걸 불러오셨는데 한 줄을 입력하려고 하면 out of memory 중에서도 out of resources라고 하는 에러 클래스가 raise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에서는 이 integer라 이 divide zero 여기 철자가 하나 틀렸네요. 이 divide by zero입니다. 이 integer overflow 자, 부동소수점은 이 zero divide, 이 overflow, 이 underflow, invalid OP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zero divide와 divide by zero가 있는데요. 이것은 왜 두 개가 따로 있냐면요. 앞에서 여러분들 연산자 배우실 때 그 arithmetic 연산자에서 divide가 두 개로 파스칼은 쪼개져 있습니다. 정수형인 경우는 div, 실수형인 것은 슬래시가 연산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 개체도 틀리게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type cast는 이 invalid cast, 변환 같은 경우는 이 convert error, 하드웨어적인 이런 에러 종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익셉션이 발생하였을 때 지금 뒤에 나오게 된 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는 아까 그 샘플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데요. 여기다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은 조금 저장을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자, 여기에 제가 일부러 하나 오류를 발생하기 위해서 일단 리스트 박스를 하나 내려놓으십시오. 리스트 박스를 하나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스트 박스 아이템즈에 어떠한 항목도 없거든요. 그런데 캡션에다가 리스트 박스에 아이템즈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값을 캡션에다 뿌려라 하고 이렇게 주시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그 밑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어떤 ing 처리, 그 값을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한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저희는 꽤 첨자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일단 저희는 지금 디버깅 상태에서 돌리시게 되면 디버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버거를 사용하셔서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버깅을 이용한 런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디버거 상에서 메시지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Project 1.execution raised exception class is string list error with message list index out of bound. 즉,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 string list error라고 하는 exception이 raise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라 개체의 클래스들의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개발하다가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쉽게 오류를 찾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에라 개체들을 이용해서 직접 어떠한 에라인지를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칼에는 델파이에는 에라 코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특정 에라 클래스로 체킹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셨다 할 때는 저희는 이제 디버거를 이용하지 않고 디버거를 쓰지 않고 계속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는 에러를 처리하는 블럭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희는 아직 안 배우셨고 실제 코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 나가다가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바깥에까지 전달이 된 상태에서 영문 메시지,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영어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오류 메시지가 창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스테이트먼트 프로세스는 ing를 타지 못합니다. 즉 에러 개체가 raise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처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우시게 될 부분은 실제 오류를 처리하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처리되는지를 먼저 보셨죠. 즉 정상적으로 ing를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해서 결론적으로 ing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그 방식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파에서는 익셉션을 처리하는 블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try finally가 있고요. 뒤에 나오는 try except 블럭이 있습니다. 첫 번째 try finally end 블럭은 try 안에 이제 조건을 체킹하고 싶은 지금 저희는 하나만 썼습니다만 중첩을 해서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를 실행하시다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finally 부분으로 타서 스테이트먼트 3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에도 스테이트 1, 2, 3는 순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즉, 이 try binary 블럭은 에러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항상 수행되는 블럭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에러가 났을 때만 처리하는 블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finally 부분은 즉 어떤 리소스를 할당하거나 복원할 필요가 있는 코드들에 대한 클린업 코드를 실행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오픈을 했어요. 프라임은 안에서 오픈을 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파이널리에서 클로즈를 하고 루틴을 나온다든가 또는 위에서 클래스를 할당하고 메모리 할당하고 사용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제하고 나오신다든가. 그래서 이 try binary 블럭은 주로 윈도우 자원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개체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주로 보호 블럭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except 블럭은 좀 더 구체적인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특별하게 하고 싶을 때 쓰시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try 안에 역시 조건을 체킹하고 싶은 문장들이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want to, 그 다음에 except and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try want to를 수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except 부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ondo라는 것으로서 특정 exception 타입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cept 블록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에러 객체는 델파이에서 파괴가 되고 여러분들의 루틴은 정상적으로 ing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다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정리를 하시면 오류 발생 없이 코드가 수행되는 경우는 except를 타지 않고 다음으로 내려오고 오류가 발생하면 except로 바로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except 문 안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에러로 보지 않고 프로그램은 정상, 저희 쪽에서는 ing를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ondo로 어떤 특정 클래스들을 물어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ondo를 쓰셨는데 특정 타입에 적용이 안 된다면 else를 문법적으로 제공합니다만 만약에 else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또 다른 try문을 계속 찾아나가다가 그런 try문이 없다 했을 때는 아까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단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또 영어 메시지를 뿌려주고 결론은 ing를 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그 on도문을 쓰실 때 그 개체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정보 모든 에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메시지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임의의 변수 2를 사용하셔서 그 변수를 통해서 속성과 메소드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델파이에서 다시 아까 보셨던 그 예제에다가 이제 배우신 트라이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아닙니다만 이 문장이 실제 로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블럭이었다. 저희 뭐 나중에 트랜잭션 같은 거 처리하시겠죠?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묶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파이너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에러가 났을 때만 어떤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하나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어떠한 오류인 것을 체킹하지 않고 로직에 따라서는 뭐 체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개체인지를 체킹하지 않고 그냥 블럭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메시지로 대신합니다만 에러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에러 개체는 파괴가 되고 여러분의 로직은 ing를 타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에러 처리를 하게 되고 ing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의 예제와 지금은 똑같은 코딩입니다만 트라이문을 쓴 거와 쓰지 않은 것은 로직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트라이문을 쓰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ing는 뭐 롤백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리트라이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로직에 따라서 바뀔 거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에러가 났을 시에 체킹할 수 있는 블럭은 try binary, try except가 있고 try except인 경우는 에러인 경우만 처리할 수 있는 특화된 루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도 ondo라는 것을 써서 특정 개체를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항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니죠, 사실은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처리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on도문을 썼지만 여기에 해당이 없고 또 else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try를 찾아 나가다가 결론은 영어 메시지만 뿌리고 결론은 ing를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영어 메시지가 뜨면서 ing를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try문이 있지만 정확하게 처리를 못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string list 에러, 저희가 발생한 에러 개체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string list 에러였거든요. list 이렇게 주시면 이제 정확한 에러 개체를 체킹해서 on도를 통해서 체킹하고 조치를 하게 되고 개체는 스스로 파괴가 되고 루틴은 정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앞에 설명한 부분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n도문을 쓰셨을 경우에 해당하는 개체를 인스턴싱 해서 E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메소드들을 접근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모든 에러 계층이 다 있는 것이 메시지라고 하는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찍어보면 list index out of bound가 보셨던 오류 메시지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인스턴싱을 통해서 조건이나 속성이나 메소드들을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앞에서 exception을 사용하는 방법, exception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try binary, try except block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작성하신 샘플을 여신 다음에 거기에다 저희가 delete나 apply, update 한 부분을 exception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을 여시고요. 그 중에 인사 폼의 delete 부분 그리고 post 버튼 부분을 에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쪽으로 들어오셔서 delete 버튼 쪽으로 들어오셔서 자, 이 부분을 try문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하나하나 묶으셔도 물론 됩니다. delete에 대한 문장, apply에 대한 걸 따로 묶으셔도 됩니다만 저희는 그냥 한 블럭으로 묶어서 메시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저희는 메시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포스트 부분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요. 안쪽으로 포스트 부분에서도 역시 try 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메시지로 처리해서 try except 부분을 코딩하였습니다. 앞에까지 exception은 실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델파이가 미리 지정해 놓은 exception 클래스가 raise 되었고 그 raise 된 클래스들은 try exception이나 try finally로 체킹하셔서 스테이트먼트를 문장들을 정상으로 실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실제 오류가 아닌 그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exception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OOP 계승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예를 들면 이 input error class exception 하고 이렇게 지정해 두시면 실제 어떤 조건이 안 맞는 경우에 자체적인 코딩에 필요하신 예를 들면 패스워드가 3번 이상 틀렸다든가 또는 이름을 꼭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을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주로 입력이나 조건 체킹들에서 여러분들이 raise 이 input error.create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또는 그냥 자체적인 exception을 쓰셔서 raise exception.create 하고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있는 문장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strong exception은 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코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뒤에 나오는 예제들에서 필요하시면 이 strong raise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자, exception 제시도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면 try except 구분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체가 파괴가 되고 free가 되고 정상적으로 문장이 흐르게 되는데 실제 바깥의 블럭에서 다시 그 조건을 검색하고 싶을 때 raise하고만 주시면 그 개체가 다시 cre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문에 보시면 어떤 펑션 안에 펑션입니다. 그러면 이 펑션을 부른 쪽에서 어떤 제수 피제수 값을 넘겨주시고 그 get average라고 호출하는 문장을 try문으로 묶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로가 만약에 들어왔을 시에는 제로로 나눈 에러냐 하고 결과를 제로로 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raise가 없다고 하시면 바깥의 블럭, 즉 이 get average를 호출한 쪽의 try문에서는 걸릴까요? 안 걸리죠. 네. 그러면 제로 값을 갖고 메인에서는 이 루틴을 호출한 루틴에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raise하고 걸게 되시면 즉 제로 디바이드 에러가 다시 raise가 되면서 바깥의 메인 쪽에서는 try문에서 오류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트랜잭션 처리를 하시는 예제에서 이 range를 실제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응용 프로그램에서 exception 처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들은 다 try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거나 또는 에러가 아닌 것을 조건에 의해서 오류로 raise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우리가 실제 오류가 날 수 있는 문장들을 다 try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try를 못 묶은 거나 공통적으로 오류 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예를 들면 통신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하면 send나 receive하는 하나하나씩은 묶어주셔도 좋지만 예를 들면 send하는 쪽에 어떤 것에 문제가 있거나 receive하는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try문을 못 만난, 즉 처리되지 않는 exception 대체는 그 루틴을 빠져나와 바깥에 있는 쪽으로 계속 바깥쪽으로 계속 try문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try문을 찾지 못한 에러는 가장 바깥인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exception을 처리해서 영어 메시지가 떴던 거거든요. 그 영어 메시지를 띄워주는 그 실제 루틴들이 자, 먼저 handle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ry문을 찾다가 계속 못 찾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 바깥 수준에서 exception이 있을 때 이 handle exception을 호출하고 이 handle exception 안에서 show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 메시지 다이로그가 떴던 그 창이 있습니다. 걔를 호출해서 실제 영문 메시지가 떴던 거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on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이벤트로서 try 부분을 못 만난 exception이 있으면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가장 바깥의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것부터 코딩으로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 주시는 거는 이미 앞부분 쌤 우리가 메모장 부분에서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블 클릭을 하고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저희는 메인 쪽에 소스에다가 직접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수동으로 주실 때 자,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뭐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디폴트인 저희는 퍼블리시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벤트가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on exception을 줄 수 있는 핸들러를 작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on exception이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헬프에서 항상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on exception 이렇게 직접 치셔도 되겠죠. on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다. 이렇게 주셨으면 들어오시면 exception event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물론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으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하이퍼링크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t exception event에 대해서 매개 변수는 sender와 error get의 인스턴스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결론은 두 개입니다. sender와 error get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procedure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보시죠. procedure 자, 이름은 뭘 주시면 됩니까? exception handler 뭐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exception handler 저는 이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sender t object 그리고 하나는 exception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들러 줄 때는 선언 코딩 어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선언을 하신 거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셔서 네,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핸들러 부분을 코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try문을 처리하지 못한 exception이 있으면 on exception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때 이 exception 핸들러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에러에 대해서 종류별로 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넘어온 변수 2가 is 우리 이지연 선재 배우셨죠? 그래서 클래스 타입을 체킹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체킹을 해보죠. 실제 발생을 하든 안 하든 invalid test이면 저희는 뭐
특별한 처리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로 갑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 하면 여기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코딩을 한다든가 이런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메시지를 대신해서 처리를 대신해서 메시지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as 연산자를 잘못 쓰셨을 때 발생하는 이런 에러라든가 그 다음에 else if e is e 인테저 에러라든가 그러면 뭐 정수형 오류 저희가 실제 쓰는 몇 가지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 is e convertera 이거는 항변환 오류죠. 자료형 변환 오류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lse if e is 자,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 access violation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셨죠? violation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업무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는 마지막으로는 if 이제 영문 메시지 다 체킹하실 수는 없거든요. application 아까 말씀드린 show exception 그래서 넘어온 에러 개체를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이제 핸들러를 코딩하신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돌진 않습니다. 선언 코딩 어사인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의 on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벤트의 exception 핸들러를 어디서 물려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메인의 create 부분, 즉 초기 처리 부분에서 메인이 뜨면서 핸들러를 늘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폼의 create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의 on exception, on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벤트에다가 아까 이름이 exception 핸들러였죠.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on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벤트의 exception 핸들러를 이렇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심플하게 저희가 화면을 띄워주신 부분이 있었죠. 네, 화면을 띄워주신 부분에서 여기 인사폼 부분에다가 자,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t자를 빼고 variable 점 하고 들어가면 크리에이션도 안 하는데 인스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인스턴스 variable 점 하고 들어가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access violation이 걸리거든요. 자, 이 문장을 try로 썼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form create 오류라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자, 저희는 지금 try 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try 문이 걸려서 form create 에러가 걸려지겠죠. 자, 첫 번째 이제 try 문이 있는 거 이런 중요한 로직들은 try를 써서 사실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배우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이렇게 try 문을 안 썼다. 이거는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깥에 트라이문이 없으면 계속 바깥으로 나가다가 가장 바깥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전달이 돼서 핸들러가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주시면 그래서 에러가 났고 저희가 작성한 exception 핸들러가 돌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에러가 이 access violation이냐 하고 주시면 이렇게 access 오류하고 메시지가 떨어지거나 이 메시지는 조치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작성하신 핸들러에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막게 되면 자 체킹한 에러 개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핸들러로 들어왔지만 이 영어 메시지가 뿌려지겠죠. 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같은 에러에 대해서 3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문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트라이로 묶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공통의 작업들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치라고 하면 이렇게 핸들러 안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영어 메시지라도 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핸들러는 작성을 해 놓으시고요. 실제 인사폼은 에러를 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C자를 붙여서 정상적으로 화면이 뜰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것이 어플리케이션에서 exception 핸들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오류를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try만 계속 쓰시거나 이런 방법만 쓰시는데 이렇게 가장 바깥쪽 쪽에서 한 번 더 체킹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강력하게 오류를 처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